페이지 110쪽 이차함수의 그래프. 여기 지금 이제 중학교 때 뭐 다 배웠던 과정인데 우리가 1차함수부터 다시 한번 배우고 1차함수, 2차함수 배우고 이제 9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부정 방정식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방정식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원 함수가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그때 또 뭐 1차 함수도 또 다시 나오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점도 다시 나오고요. 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 나갈 것은 이번 주 나갈 것이 많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 이 복습 과정이 좀 빨리 되어야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제들을 이제 좀 더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오늘 나가는 것 중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우선은 1차 함수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이런 형식을 썼었죠.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면 안 되고 이 a를 뭐라고 하죠? 기울기라고 했죠. 자, 이 기울기가 양수다 하면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고요. 기울기가 음수다 하면 오른쪽 밑으로 향하는 감소함수 그래프가 되고요. 자, 이 기울기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걸 델타라고 읽는데 델타 x분의 델타 y다. 근데 이제 수학에서 이 델타가 의미하는 것은 증가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x의 증가량인데 y의 증가량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x2-x1분의 y2-y1. 자,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삼각비를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나왔었죠. x축과 양의 방향으로 뭐 30도다, 45도다, 60도다 이렇게 있었을 때 탄젠트 세타를 해주시면 탄젠트 30도, 탄젠트 45도, 탄젠트 60도를 해주시면 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 b는 뭐라고 한다? y 절편이라고 했었죠. y 절편은 y축과 만나는 좌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y 절편을 쓰시오 그러면 3,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셔야 하고요. y 절편의 좌표를 구하시오 하면 0,3 0,-1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자, 뭐 바로 문제 111페이지 294번부터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94번 문제예요. a가 음수고 b가 양수일 때 y는 ax 플러스 b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뭐 이거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되겠죠? 자, 기울기가 음수라고 했으니까요.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인데 y절편이 양수네. 그러면 y절편이 양수니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1, 2, 4, 4분면은 지나게 되고 3, 4분면은 지나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96번 y는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x축과 이루는 방향이 45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탄젠트 45도가 기울기다 이거죠. 자, 삼각비 기억 안 나는 학생들 없겠죠? 다 기억나죠? 30도는 탄젠트 30도는 3분의 6초 3, 탄젠트 45도는 1, 탄젠트 60도는 6초 3.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됐죠? 그래서 탄젠트 45도가 1이니까 기울기가 1이다. 그리고 a는 2다. 자, 그리고 y절편은 맨 뒤에 있는 상수만을 의미하는데 얘가 마이너스 2보다 있으니까 b는 플러스 1이 된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중학교 문제였어요. 자, 298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문제죠. 자, fx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y나 fx나 그냥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에서는 y는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fx는 써져 있을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y는 2mx 빼기 n 플러스 3인데 이 그래프가 x값이 0에서 1까지는 항상 양의 값만 가져야 돼. 자, 그렇다면 얘는 하나의 직선인데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도 x가 0, x가 1일 때 언제나 양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점은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그려져도 x가
x가 0, x가 1일 때 항상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두 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이 노란색일 때, 그러니까 m이 양수일 때는 x가 0일 때도 0을 대입을 했었을 때도 양을 가져야 돼요. 양은 0이 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3보다, 그래서 m이 3보다 작다, 이게 하나가 나오고, 또 1일 때도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x에다 1을 대입을 해주면 m 플러스 3도 0보다 크다가 돼야 하고 m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조건은 이게 기울기가 양수일 때였으니까요. m이 기울기 2m이 양수가 돼야 돼요. 그래서 m 값이 0보다 클 때 이 두 가지의 공통된 범위를 찾아주셔야죠. 자, 그래서 m이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m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만 답이 돼야 되니까 첫 번째 답은 m이 0에서 3까지 이거 한 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빨간색일 때도 봐야겠죠. 빨간색일 때는 m이 음수일 때죠. 자, m이 음수일 때 보겠습니다. 0일 때 0 대보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양수.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m이 3보다 작다가 나오고, 또 m이 1일 때도 m 플러스 3도 양수가 나오니까 m이 마이너스 3보다 커야 하고요. 그럼 이거랑 두 개를 하면 또 마이너스 3에서 3까지인데 m이 음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이쪽 부분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298번의 문제에서 1차 함수라는 말이 안 나왔어요. 1차 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m에다 한번 0을 넣어봐. m에다 0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큰 숫자 3만 남죠. 그래서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고 m이 0일 때도 답이고, 지금 이 문제는 1차 함수라는 단어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이게 298번의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1차 함수 이런 말이 있으면 답이 1번과 2번만 답이 돼야지 이렇게 답이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0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0번은 지금 f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0과 3에서 양과 음을 다 가져야 돼.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든지, 그래서 m이 0일 때는, 아니 x가 0일 때는 양수가 나오는데 m이 3일 때는 음수가 나오고, 아니면 거꾸로 이런 형태. 그러면 x가 0일 때는 음수, x가 3일 때는 양수. 이렇게 양과 음을 모두 가질 조건은 x절편이 어딘가도 모르고 꼭 x가 0일 때 양수고 x가 3일 때 음수라는 법은 없잖아요. 아무튼 양과 음을 다 가져야 돼. 근데 얘네들은 한 번 감소면 계속 감소고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하는 형태란 말이야. 그래서 한쪽에서 음수면 한쪽에서 양수, 한쪽에서 양수면 한쪽에서 음수가 나와야 돼.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되느냐, 각각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x다가 0을 한번 넣어봐요. x다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4가 나오고요. x에다 3을 한번 넣어봐. 양 끝점을 넣으니까 m 플러스 4가 나오죠. 자, 그렇다면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가 나오고, 얘가 음수일 때 얘가 양수가 나와야 돼. 이런 것들은 앞으로 두 개를 곱했을 때 어떻게 돼야 한다? 두 개를 곱한 것이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언제나 음수가 나와야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빼서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그래서 이거 2차 부등식만 풀어주시면 돼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0 되는 값을 밑에다 써놓고 m이 큰 거니까 크크 작작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쓴다? m이 2보다 크고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에 2차 함수의 그래프. 뭐 2차 함수의 그래프 우리 알고 있죠?
가장 최근에 배운 거니까 뭐 3학년 1학 때 배우긴 했지만 y = x제곱. 자, 이걸 보고 우리 학생들 지금 여기 강의실에 있었으면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번 말을 해보시오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이제 분명히 답을 했겠죠. 첫 번째 뭐다? 꼭지점의 좌표가 0,0이다. 또 y = x제곱 x 2차항이 계속 양수일 때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위로 오목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고요. 또 우리가 뭐 y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데칼코마니 대칭이 된다는 거. 또 정유역은 항상 모든 실수가 되겠지만 치역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최소값이 0이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배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자, 1차 함수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감소면 영원한 감소고 한 번 증가하면 영원한 증가라고 있어요. 그런데 2차 함수부터는 한 번의 변화가 생기죠. 어떻게? 이쪽 부분은 이 데칼코마니 됐던 것을 우리가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죠. 이 축을 경계로 해서 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가 성분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여기는 x값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y의 값도 x의 값이 점점점 커지면서 y의 값은 점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이런 말을 했었고요. 또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래서 성향이 달라지죠. 뭘 계기로? 이 대칭축의 방정식을 계기로 해서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문제 많이 풀었었죠. 이 꼭지점의 좌표가 의미하는 것이 x가 0일 때 뭐 최소값 0을 갖는다. 뭐 이렇게도 했었죠. 자, 그리고 뭐 이 그래프를 그리시오. 꼭지점의 좌표, x축의 방정식, x절편, y절편 그래프를 그리시오. 자, 그래프만 그리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이 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완전 제곱식으로 해줘야 한다. x제곱 마이너스 4x 반전의 제곱이 필요하고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까지만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 그러고 보니까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여기에서 x에다 0을 넣었을 때 3만 남죠. 그러면 y절편이 3이고 꼭지점 좌표 이렇게 가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요. 자, 축의 방정식은 뭐야? x = 2가 축의 방정식이 되고 y절편은 3 이렇게 구했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안 나온 게 뭐 있어요? x절편만 구하면 되죠. 자, x절편은 어떻게 한다? 원래 식에다가 x절편값은 y가 0이 되는 값이죠. y가 0이 되는 값을 보니까 이것을 2차 방정식 인수분해에 대해서 풀어보니까 1,3이 됐다. 그래서 x절편은 1과 3이고 y절편은 3.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 축의 방정식은 x = 2. 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를 말을 해주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죠. 완전 제곱식을 취하려면 x제곱의 개수로 묶어주셔야죠. 마이너스 2로 묶어내면 이렇게 나오죠. 자, x제곱 플러스 2x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의 개수 반절의 제곱이 필요하다 했었죠.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만큼이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 얘가 나갈 때 가로 앞에 있는 얘랑 곱해져서 나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시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꼭지점의 y좌표가 8이고 y절편은 6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자, 이거 x절편을 구하려면 원래 식에다 0 써가지고 양면을 마이너스 2로 나눠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은 0. 그래서 x는 2라고 마이너스 3이 나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 그래서 x절편은 마이너스 3하고 1이고 자, y절편은 여기 6이 됐고요.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8이고 대칭축의 방정식은 x =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거 뭐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자, 304번 문제는
저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뭐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되는 거죠. x제곱의 계수 3으로 바꾸니까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요. 자,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y절편이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니까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지났는데 4,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 자, 305번 문제도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이런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다? A값이 음수다. 자, B는 아직 풀지 마시고 C만 풀면 돼요. C는 Y절편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0보다 위에 있죠? 그래서 C가 양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B의 부호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 식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책마다 또 선생님들 설명하시는 것마다 좀 다른데 선생님은 이 식에서 추계방정식 공식은 좀 외우시라 이렇게 이런 말 했어요. 얘가 추계방정식이 됩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지점의 x좌표가 이런 식일 때 꼭지점의 x좌표가 항상 마이너스 2a분의 b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데칼코마니 같은 축을 점선을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a분의 b다. 근데 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0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갔죠? 그래서 얘가 양수다. 그런데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같이 없어져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b가 양수다. 이렇게 풀었었고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구하시오. 자, 뭐 쉬운 문제죠? 여기에다가 자세히 보게 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오려면 여기 x에다 얼마를 대입을 해주는데요? x에다 1만 대입을 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2고 x가 1이죠. 그러면 1일 때 y 값은 어떻게 나와요? 양수가 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5번 문제 4a 플러스 2b 플러스 c의 부호를 찾으시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4a가 나오려면 x에다 얼마를 대입을 해주는데요? x에다 2를 대입을 해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나오죠. 그러면 x가 2일 때 이 함수의 y값은 얼마냐 이거죠. 여기를 지나니까 y값은 이 식은 0이 나오는 거죠. 자, 6번이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죠. a 플러스 2b 플러스 4c 값을 구하시오. 자, 여기다가 a가 되려면 x에다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데 2b 1을 대입한다고 안 맞죠? 근데 여기 아무것도 없는 c가 4c가 돼야 돼. 그럼 방법이 없단 말이야. 들어갈 숫자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요 이제 이 천원 숫자 c였는데 4c가 됐다는 것은 4배가 돼야죠.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을 넣어봅니다. x에다 2분의 1을 넣어보니까 4분의 a 플러스 2분의 b 플러스 c가 되죠. 이게 지금 x에다가 2분의 1을 넣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식에 분모 4로 묶어내 주시면 a 플러스 2b 플러스 4c가 나오는 거죠. 자, x가 2분의 1이면 이쯤 있겠죠. 2분의 1을 넣었을 때 어떤 값인가 모르겠지만 이거의 값이 0보다 크더라 이거죠. 자, 4분의 1은 양수고 그러면 a 플러스 2b 플러스 4c의 값 이거의 값도 어떻게 돼야 한다? 0보다 크다가 나오면 되겠죠. 116쪽에 이제 308번을 보겠습니다. 자, 뭐 이것도 그래프의 개형만 그리면 되는 문제죠. a가 음수, b, c가 양수일 때 y고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의 그래프의 개형을 구하시오. 자, 우리가
지금 이게 C가 양수라는 것은 알았으니까요. 아, 분명히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고, 자, 그리고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아, Y절편이 여기 음수를 지나는구나.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 두 그래프의 차이는 뭐다? 대칭축의 방정식이야. 대칭축이 음수면 이런 그래프가 되고 대칭축이 양수면 오른쪽 같은 그래프가 되죠. 그래서 이 식에 대칭축의 방정식만 구하면 돼요.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했죠. 이거 공식 외워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앞에 것이 c죠. 그리고 b 쓰면 되고 이거의 부호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c는 양수고 b도 양수네요. 그러면 양수 나누기 양수는 양수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칭축의 방정식이 음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려보면 대칭축이 음수고 아래로 볼록하고 y절편이 음수인 그래프,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자, 310번도 우리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문제죠. 자, 꼭지점의 좌표가 1,-2다 이렇게 나왔을 때 식 어떻게 쓰라고 했죠? 자,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얼마인 줄 모르니까요. 안 나왔으니까 a 곱하기 1은 부호를 바꿔주고 뒤에 건 부호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됐었죠. 자, 그래서 2차 함수가 나왔고 이 2차 함수가 3,-6을 지난다. 함수에서 지난 다음은 어떻게 됐죠? 대입을 해주시면 되죠. x에다 3을 대입을 해주니까 3 빼기 1을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그로 4a는 마이너스 4가 돼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a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니까 답은 이렇게 써도 되고 얘를 정리를 하셔도 되고 뭐 굳이 정리는 안 하셔도 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x절편이 1이고 2다.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x절편이 주어졌을 때는요, 우리가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쓰냐? 최고차항의 개수는 안 나왔으니까요. 2라고 2가 나오려면 여기가 x-1, x-2 형태로 되어야만이 얘가 x절편 1과 2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의 a 값만 찾으면 되는데 a 값을 찾을 단서가 뒤에 나와 있죠. 뭐다? 지난다. 3,4를 지난다. 대입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x에다 3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도로 2a는 4에서 a가 2가 되고요. a가 2니까 여기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3x 플러스 2가 되고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여기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같은 문제 때문에 우리가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표준형, 일반형 뒤에 또 계속 나오지만 표준형은 바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형태야. 자, 이런 형태가 표준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아까 했던 문제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이 일반형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세 점을 지난 다음에 미지수가 3개가 있어야 돼요. 왜? 지난 점 3개 나왔으면 단서가 3개 나왔다는 것은 미지수도 분명히 3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미지수를 3개를 놓고 지난 점만 대입을 해주시면 A, B, C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이제 이 뒤에 배우는 뭐 이제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이런 걸 배우게 되면 여기 문제들이 조금 더 복잡하게 나올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일반형을 놓고 지난 점만 대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x에다 0 대입을 하면 c가 바로 나왔죠. 자, 그래서 c가 1을 쓰고요. 자, 두 번째 점 1,2를 지난다. 2를 지나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1이고 도로 a 플러스 b는 2라는 첫 번째 식이 주어졌고요. 자, 마이너스 1,2도 지난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a-b 플러스 1이 나오고요. a-b는 마이너스 3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왔죠. 그래서 두 식을 연립방정식으로 취해 주시니까 a가 마이너스 1이고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답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이것은 아직 지금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이나 연립 방정식을 안 배워가지고 그냥 숫자가 간단할 뿐이에요.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는 이렇게 간단하게 안 풀릴 수도 있어요. 단지 3원 1차 연립 방정식을 배우게 되면 좀 복잡한 식이더라도 3원 미지수가 3개야. 그런데 1차 방정식이야. 3원 1차 연립 방정식 정도만 돼도 훨씬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연립 2차 방정식을 풀어야 하거든. 그러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풀 줄 아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은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배우고 와서 실제로 1학기 것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쌤도 막히고 여기 다른 종합 문제도 못 풀겠고 내 수학에 자신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거야. 그런데 이렇게 1학년 과정, 뭐 1학기 과정 이 정도라도 끝내고 지금 뭐뭐뭐가 나왔고 나는 이런 것들을 지금 얼추 다 배웠고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1단원 문제, 2단원 문제도 이 방법 저 방법으로 풀다 보면 여기서 자기만의 방법이 생겨요. 자기만의 방법이 생길 때는 그때는 그 학생이 정말 우수한 성적이 나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연습, 또 연습, 또 연습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원장 선생님도 원장 선생님이 아는 대로 내가 풀 수 있는 대로 우리 학생들이 다 풀었으면 좋겠지. 근데 쉽게 생각을 해봐라. 야,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아들은 전국 1등 하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선생님이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기가 막힌 해법이고 그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수학적인 우월한 자신감 또 수학의 어떤 한 가지 경우에라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상력을 심어준다고 하면 그게 선생님 임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게 선생님 임무의 다야. 우리 학생들이 이런 것들을 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 내가 말했던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야. 이 책에 또 이 선생님의 이 동영상 선생님의 또 학교 담당 선생님의 방법들이 다 있다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흡수를 했었을 때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애가 생기면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그때는 그 학생이 굉장히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데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억력이 오래돼요. 기억이 오래 남아. 네가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오래 남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애는 어느 순간에도 문제를 풀어요. 특히 모의고사 같은 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학교 진도보다도 훨씬 뒷부분을 그러니까 전에 배웠던 것들 시험 본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하는 것을 공부를 한다는 이유로 지나간 거 복습을 안 해.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이 과정이 다 끝난 애는 그 기억이 안 나는 것을 문제를 풀어. 그 애가 아주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 감이 남아있다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딱 중간고사까지, 기말고사까지 이것만 공부를 했지 더 선행도 몰라. 우리 학생들 중에 선행학습을 많이 하는 학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행학습이나 복습을 많이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원장 선생님 생각하기에 1단 끝나고 연락복습, 2단 끝나고 연락복습 해가지고 천천히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은 선행을 좀 나가야 돼. 선행을 나가는 이유는 뭐가 어떻게 나오고 뒤에서 배웠던 것을 앞에서 또 풀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시기가 되면 기억력이 오래 가요. 기억력이 오래 가는 학생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진도를 나가는 빨리 빼는 거니까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학원에 다니는 이유는 그런 선생님한테 질문을 즉각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그냥 나 영상 수업만 들어도 된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뭐 EBS 강의든 아니면 메가스터디 강의 선생님들이 더 재밌고 더 잘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선생님이 질문을 안 받아주잖아. 질문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장 선생님하고 할 때는 그 시간을 빨리 단축을 시키기 위해서 학원에 다니고 지금 영상을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분명히 말을 하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책은요 훨씬 빨라질 겁니다. 학교 가서는요 훨씬 잘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일사분면에 있다. 그럼 이거의 꼭지점만 구해주시면 되죠. 꼭지점 구하는 방법은 만든 제곱식 말고는 없죠. 그래서 반절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가 분모다. 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거 꼭지점이 잡히는 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인데 자, 일사분면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의미하죠. x값도 양수가 나와야 하고 y값도 양수가 나와야죠. 0이 되면 그건 사분면이라고 많죠. x축이다 y축이 있다고 해서 이제 사분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콜은 빠져야 하고요. a가 양수이고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를 취해줘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2차 분식만 풀면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것은 쉽다고 했어. 이렇게. 자, a가 작은 거니까 사이값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 사이냐? 0 되는 값에서 사이죠.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와 이거의 공통된 범위를 찾으니까 a가 0보다 크다. a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 그리고 보니까 A의 범위는 0에서 3까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314번. A 값에 관계없이 어떤 일정 P를 지난다. 자, A 값에 관계없이 우리가 한 등식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죠?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A로 묻는다. 이 말 꼭 했었죠? 자, 그래서 A가 있는 거하고 A가 없는 걸로 나눠줘야 돼요. A로 묶어주시면 그리고 얘가 넘어오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A값에 관계없이 A에 대한 한 등식이야. A가 1억이 나오든 마이너스 1억이 나오든 이 식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얘가 살신성인이 돼야 한다고 했죠. 얘가 0이고 이만큼 0이니까 얘도 0이면 되겠죠. 그래서 X가 1이고 X가 1이 되어버리니까 Y도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값의 관계없이 항상 1,1을 지나는데 이 1,1이 이거의 꼭지점이다.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 구하시지 마시고 여기 이 꼭지점을 보고 식을 만들어 줘 봅니다. 자, 근데 최고차항은 개수가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전개한 식이 이거랑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그래서 이 식하고 같이 하니까 a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자, 316번에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보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단계를 먼저 배웠죠. 그러면 항상 그 뒤에는 거꾸로 그래프를 보고 관계식을 찾을 줄 아셔야죠. 자, 여기에서는 꼭지점이 잡히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x절편이 나왔죠. 자, x절편이 마이너스 6하고 2다. 여기서 x절편이 1하고 2다 이렇게 잡은 것처럼 x절편이 마이너스 6과 2다 보면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4분의 1인가 4분의 1만 써주시고 이것을 전개한 식이 20과 같다 이렇게만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전개를 해주시니까 4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도로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쉽게 나왔고요. 자, 318번. 자, 이 이차함수가 1,0과 마이너스 3,0을 지난다. 이게 x절편이다. x절편이 1과 마이너스 3이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래프를 그려줘도 되고요. 아니면 x절편이
1과 2라고 주어져도 되고요. 아니면 좌표가 여기가 0인 것은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식을 쓸 수가 있죠. 최고차항이 a니까 어떻게 쓴다? x절편이 1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요. x 플러스 1 여기가 플러스가 쓰면 안 되죠?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단서는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했어요. 그러면 꼭지점이 이 직선을 직선이 이 꼭지점을 지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식의 꼭지점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놓고는 꼭지점을 구할 수가 없고 다 전개를 해야겠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자, 꼭지점을 구하려면 여기 얼마가 필요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까지 써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a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4a가 되고, 이게 문자로 나와서 이제 쉬운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단지 이 꼭지점을 여기에만 대입을 해주면 되죠. 왜? 이 직선이 꼭지점을 지나는 개념이니까 대입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a는 마이너스 2다. 그로 a는 2분의 6이 나온다. 그래서 이 식을 a에다 2분의 1만 대입을 해주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